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를 좀 더 깊이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인수가 매개 변수로 넘어갈 때 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던가 또 변수의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런 개념을 배워보고 함수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다양한 인수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더 확장해 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로 호출할 때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사실 인터프리터 언어인 파이썬 R뿐만 아니라 기존의 하드웨어 레벨에서 메모리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C라던가 기타 다른 언어에서도 그대로 존재하는 컨셉입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셔서 꼭 자주 확인하시고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로 호출할 때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값에 의한 호출입니다. 그래서 call by value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참조에 의한 호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all by referen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어,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값에 의한 호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에 의한 호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코드를 일단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렸지만 항상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차례차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해석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def라고 하는 걸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네,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구나. 이 사용자 정의 함수, 즉 여기선 사용자 정의 함수가 modify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프로그래머가 언젠가는 사용할지 모르니 이런 식으로 메모리 안에다가 넣어 놔야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 메모리에서 꺼내서 그 함수를 그대로 해석해서 수행해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사용자 정의는 말 그대로 그냥 정의일 뿐이에요. 아직 사용이 되지 않은 거죠. 자, 그 상태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마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문자열이 하나 있고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면서 MSG라고 하면서 이 변수 안에 이 데이터를 넣어놨죠. 사실 이 명령어를 만나게 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역시 다른 공간 이런 식으로 MSG라는 변수의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 이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내려와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건 그대로 출력을 하고 이 변수 안에 있는 해피 버스데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줄로 내려왔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modify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어를 만나게 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사실 이게 표준 함수인지 변수인지 데이터인지 사용자 정의 함수인지 판단을 하게 돼요. 일단은 요게 modify 1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요거는 표준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요건 혹시 사용자 정의 함수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하는데 함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가로가 열리고 닫힙니다. 만약에 가로가 없다면 변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요. 하지만 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표준 함수가 아닌 사용자 정의 함수구나 라고 하면서 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메모리 안에 이렇게 호출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안에서 modify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해석해 보는 거예요. modify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해석할 때 요 매개 변수 안에는 어떤 인수가 들어오나요? 메시지라고 하는 해피 버스데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요 매개 변수에 해피 버스데이에다가 to you를 더합니다. 더해. 그러니까 해피 버스데이 다음에 to you를 덧붙이라는 소리죠. append 하라는 소리죠. 그렇게 append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함수는 끝났죠. 왜냐하면 들여쓰기가 돼 있는 부분까지만 사용자 정의 함수이기 때문에 요 함수는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된댔죠? 이 함수를 호출한 이쪽으로 다시 컴백 홈 돌아온다고 했죠. 자, 여기서 돌아왔을 때 modify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자, 이 함수 안에서 여기서 return이라고 하는 예약어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결과물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return이라고 하는 예약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코드가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return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랫줄로 내려와서 마지막 프린트문을 출력하려고 보니 이 MSG는 어떤 MSG일까요? 네, 바로 이 MSG랑 똑같은 거예요. 이 MSG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Happy Birthday to You였지만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단순히 사용자 정의함수에서의 리턴 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이 MSG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요것을 한번 직접 다각도에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빈 파일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지만 학생분들은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꼭 타이핑을 해봐 주세요. F5를 누른 다음에 예를 들면 오늘 날짜 2020 0412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피 버스데이가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왜냐면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서 s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지역이라고 하는 건 로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서만 그 지역에서만 의미가 있는 변수에다가 to를 붙였지만 그걸 리턴해서 반환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즉 사용자 정의 함수 밖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요 명령어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해피 버스데이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본인이 다각도에서 한 세 군데 정도를 한번 수정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동영상을 멈추시고 본인이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2분 정도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주시고 그 필기하는 적도 사진 찍으셔가지고 그 워드 파일에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워드 파일에다가 본인이 세 군데 정도 어디를 수정했는지를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서 남겨주세요. 자,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요. 해주시고 대략 한 5분 정도 뒤에 다시 동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봐 주세요. 네. 자, 5분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는 가정 아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디 세 군데를 고칠 거냐면 다음과 같이 고쳐볼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return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배웠잖아요. 사용자 정의 함수랑 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s라고 하는 걸 한번 return을 해볼게요. 요 return을 해서 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결과를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를 호출해서 return된 값 happy birthday to you가 저장된 요 s가 정말 result 안에 있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될까요? 만약에 요거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면 항상 어떤 특정 변수 안에 정말 그 데이터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계속 디버깅을 하셔야 돼요. 트래킹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프린트문을 계속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해볼 것 같아요. 일단 result는 이라고 하면서 result 그 다음에 정말 result 안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구분해 봐 주시죠. 자, 그래서 F5를 한번 눌러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처음에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그죠? MSG가 해피 버스데이였죠? 자, 그런데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 MSG도 해피 버스데이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result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return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추가했더니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해피 버스데이 to you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수정을 했다. 요거를 노트 필기랑 워드 파일에 남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음, 여기에서 저는 한번 출력문을 해볼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겠지만 여기에서 S는 뭐가 나올까요? 네, 한번 먼저 상상해 보시고 이제 수행을 해봐 주세요. 네, 당연히 여기서도 Happy Birthday, 네, to you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S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교수님, 요 S라고 하는 게 정말로 요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만 의미가 있는 지역 변수라면 외부에서는 내가 출력했을 때 S라고 하는 게 음, 아, 출력이 안 될까요? 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어, S1이라고 한번 볼까요? S1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S2라고 한번 S2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result라고 하는 곳에 넣기 때문에 S라고 하는 게 사실은 result 안에 그 copy and paste가 된 거겠죠? 네, 그래서 요거의 결과가 결국에 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확 눈에 띄게 하고 싶을 때 어떤 그 샵이라던가 혹은 따옴표 이런 걸 좀 많이 쓰곤 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자, 요게 바로 앞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할 지역 변수에 대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S는 is not defined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S는 요 함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지역 변수예요. 즉 함수 밖에서는 요 S라고 하는 변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S is not defined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는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보시고 F5를 누르시면 당연히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한 세 군데 정도 수정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먼저 혹시 세 개 중에서 두 개 정도를 스스로 생각해서 맞추셨다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만약에 아무 감이 없고 하나 정도도 못 맞췄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함수에 관련된 영상 초기부터 아주 차분히 여러 번 많이 보셔가지고 본인이 잘 플립트 러닝으로 많이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캡처하셔가지고 워드 파일에다가 요거를 공부했다라는 흔적을 꼭 남겨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워드 파일은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한 주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남겨야 되는지 아실 것 같죠? 네네. 그런 식으로 남겨놔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예를 들면 쓰시고요. 그래서 2020 뭐 0416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다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디를 고치셨는지 세 군데 수정 해보셨던 거 하시고 수정해가지고 다양하게 결과를 돌려보신 거를 워드 파일에다가 남겨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MSG라고 하는 것은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게 이제 메모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호출되든 호출이 안 되든 MSG를 가리켜서 출력하고 싶은 걸 해피 버스데이라고 출력을 하죠. 자, 그런데 S라고 하는 것은 지역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해피 버스데이 to you라고 하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해피 버스데이 to you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이틀이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modify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MSG를 인수로 넘겼고 이 인수는 S라고 하는 매개 변수의 복사가 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modify 1이라고 하는 함수 내에서는 MSG는 관여하지 못하고 이 S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뭐 고치거나 카피 앤 페이스트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SG라고 하는 것이 값이 넘어갔고 이 값이 복사돼가지고 지역 변수 안에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에 의한 호출. 이 페이지도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봐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참조에 의한 호출입니다. 그래서 앞서 코드를 해석한 것처럼 똑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해석을 하시는데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def라고 하는 게 딱 만났기 때문에 modify to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메모리 안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해설을 하려고 보니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만났어요. 저희가 사실 파이썬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아직 안 배웠는데 일단 쉽게는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쉽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는 일단 이렇게 꺽쇠로 시작이 되고요. 꺽쇠가 이렇게 닫히면서 끝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됐고 리스트의 이름은 변수 이름을 리스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modify to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을 했어요. 자, 앞서 이미 modify to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메모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알고 있는 용어죠.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사실 메모리 안에 있는 메모리 modify to로 호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인수를 이렇게 리스트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그 인수를 넘기면서 매개 변수 이름은 li라고 넣었어요. 그죠? 자, 요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 앞서 설명드릴 때 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리스트는 꺽쇠가 열리고 이렇게 닫히게 돼요. 네. 자, 그런데 일반 변수와 다르게 리스트는 매개 변수 li라고 하는 거에 리스트를 넘길 때는 value, 즉 값이 넘어가면서 그게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은 곳을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이 li가 따로 앞서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변수랑 다르게 리스트는 원래 것을 메모리 주소를 넘기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참조라고 하는 건 뭘까요? 데이터 원래 부분을 매개 변수가 동시에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값에 의한 호출이 아니고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고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리스트를 같이 참조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과 참조에 의한 호출에 의해서 요 li라고 하는 거에다가 덧붙인다는 거죠. 플러스 는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li는 li 플러스 새로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이랑 200을 이렇게 덧붙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호출해서 쭉 수행을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수행하면 이렇게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리스트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앞에 예제랑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추가된, 그죠? 이런 식으로 추가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변수는 일반적으로 값에 의한 호출, 리스트는 참조에 의한 호출. 여기도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자주 봐주시고요. 이 부분도 이제 본인이 직접 실습을 하시고 코드 상단에다가 본인의 날짜, 이름, 저장, 서브젝트 이런 거 하신 다음에 붙여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있어요. 자,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입니다. 자, 그런데 함수에 있을 때에는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같이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런데 만약에 외부에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return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활용해서 이 새로운 결과를 그쵸? 넘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넘기게 되면 요 함수를 호출했었던 부분에 요것에 대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함수의 외부에 있는 경우는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 함수의 외부에 있는 거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 함수 외부에서 계속 다 같이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베리어블, 즉 각 함수에 있는 변수랑은 다르게 모든 함수가 참조해서 쉽게 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다양한 위치에서 프린트문을 넣으셔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로컬 베리어블이 리턴이랑 같이 외부로 리턴되어 왔을 때 전역 변수가 우선순위가 높은지 아니면 로컬 베리어블이 우선순위가 높은지 이런 거를 다각도로 한번 테스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혹시 교수님 전역 변수를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네, 함수 안에서 만약에 사용하시려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붙이셔야 됩니다. 앞에 예제랑 비교를 해보시면 함수 밖에 있을 때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붙이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에 전역 변수를 함수 안에서 사용하시려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붙이셔가지고 요 s라고 하는 거를 어, 함수 밖에서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 함수를 한번 어, 요 코드를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면 처음에 s라고 하는 것을 어, 사과가 좋음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저장을 해놓고요. sub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해서 올라가 보면 여기에서 s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했을 때 s라고 하는 것을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로 바꿨기 때문에 바나나가 좋음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미 요 s는 전역 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변수가 아니고 누구나 공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바나나가 좋음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마치 함수 안에서만 의미하는 존재하는 함수 같지만 결국에 요 프린트문이나 요 프린트문에서 다 바나나가 좋음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시면 원의 반지름은 한번 입력을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원의 면적과 둘레를 출력해보는 그런 함수를 파이는 전역 변수로 선언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원의 면적과 둘레를 계산하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자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전역 변수를 함수 밖에서 사용할 때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예화가 없이 그냥 파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출력을 타이핑을 해보셨죠?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두 개를 만드셨어요. 아, 세 개죠, 세 개. 메인 함수와 그 다음에 circle area요. 그 다음에 circle, circumstance, circumstance 쪽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서 쉽게 말하면 이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될 수 있도록 원의 반지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원의 면적, 그죠? 함수로 호출하고 원의 둘레를 호출하는 수행하는 함수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입력을 해서 이 radius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이거는 이제 로컬 베리어블이자 인수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매개 변수 만약에 circle area로 넘기시게 되면 여기에서 copy and past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인수와 그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이름이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한 그 변수 이름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로컬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파이에다가 만약에 본인이 그 테스트를 해보셨을 때 뭐 5를 넣든 반지름을 10을 넣든 했으면 파이의 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요 리턴 값이 여기로 들어가서 원의 면적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반지름 5에 대해서 만약에 원의 둘레를 하면 2파이 그죠? r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사용자 정의 함수고 얘도 사용자 정의 함수고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자, 그래서 메모리 안에 이 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 호출이 안 됐죠. 호출은 어디에서 되는 거죠? 네, 바로 코드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로 가서 수행을 하고 여기를 실행을 하다가 이 함수를 만나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만나면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다 끝나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코드는 여기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프린트문을 넣으시고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변수가 정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출력하셔가지고
문제없이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 주세요. 또한 사실 파이썬에서 진짜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리턴 보시면 1, 2, 3이라고 하시면 이 1, 2, 3이 ABC에 짜라락 들어가가지고 프린트문에서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값을 반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사진 찍으셔가지고 여러 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함수를 사용한 프로그램 설계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말고 더 작은 크기의 문제로 분해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분해를 하셔서 충분히 작아지면 그 각각의 문제를 함수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에서 첫 번째 단계가 분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함수가 되고요. 이 함수들을 조립하게 되시면 결국에 최종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사진 찍으셔가지고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숫자를 많이 입력해가지고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read list라고 하는 함수, process list, 그 다음에 print list, 그 다음 main 함수를 만드시고 제가 그 모듈과 그 다음 패키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지금 수행하는 부분이 메인이면 그죠? 외부에서 이걸 참조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score.py라고 하는 모듈에서 이 파일에서 F5를 눌러서 바로 수행을 하실 때는 지금 요게 메인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히든 베리어블인 언더바 네임 안에 메인이라고 하는 게 저장이 돼 있을 것이고 메인 프로세스에서 만약에 제가 수행을 바로 하시면 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될 거고 요 함수 안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에 프로세스 리스트 그 다음에 프린트 리스트가 호출이 돼가지고 다음과 같이 숫자를 입력을 해서 숫자들을 고려해가지고 성적을 내는 요 코드를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율 재량으로 해봐 주시고 다양한 흔적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 함수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함수는 동일한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변수, 외부에선 전역 변수, 특히 또 저희 모듈과 패키지를 다각도에서 전전 비디오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코드를 매우 자세히 설명하면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